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경험과 지혜로 채워지지만 때로는 그 지혜조차도 타인의 이익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쉽게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흔히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양보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타인의 과도한 기대를 거절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더욱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방어책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1. 돈 문제는 확실히 선 긋기. 돈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지인들 사이에서도 돈 문제는 불편함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부담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점점 더 늘어나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지키고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돈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가족과의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히 여겨지고 심지어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돈 문제는 우정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빌려줘. 요청이 반복되거나 모임이나 여행에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치하면 친구 관계가 불편해질 뿐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호회, 지역 사회 활동,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나 후원, 공동 모금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때 스스로의 가치가 낮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관계가 지속되면 돈 자체가 관계의 중심이 되어 감정적인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금전적 의무로 변질되면 오히려 소중한 관계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은퇴 이후에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무료 봉사 거절하기. 무료 봉사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은 처음에는 사소하거나 의미 있는 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점차 반복되고 당연시되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며 불균형한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료 봉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응답하다 보면 자신의 시간과 가치를 잃고 관계에서 소모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료 봉사를 요구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호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요구를 당연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무료 봉사를 제공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와주는 행동이 반복되면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신이 건강과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상호 존중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이를 당연히 여기고 도움을 주는 쪽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과소평가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가치는 낮게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적인 무료 봉사는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무료 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추가적인 부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선의로 시작된 일이 반복적인 부담으로 바뀌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중요한 목표나 계획을 실행해야 할 시간에 남을 돕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만족도와 성취감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무료 봉사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거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데 기여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무료 봉사를 적절히 거절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타인에게 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무료 봉사가 반복될 경우 불만이 쌓여 결국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료 봉사를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료 봉사를 요청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청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3이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4이 요청이 내 삶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요청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봉사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료 봉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3. 어른 대접을 강요하지 않기.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존중과 대접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존경과 대접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과 태도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른 대접을 강요하는 태도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진정한 존중 대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강요로 이루어진 존중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여도 속마음으로는 반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라고 강요하면 자녀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행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존경심을 느끼고 부모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방식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강요로 인해 젊은 세대는 부담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감을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너는 요즘 애들처럼 핸드폰만 보지 말고 책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권위를 내세운다면 손자는 반발하거나 대화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책 대신 어떤 걸로 배우는지 알려줄래? 라고 물어본다면 손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며 소통하려고 할 것입니다. 권위는 나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동과 태도에서 존경할 점을 느낄 때 진정으로 대접하고 싶어집니다. 회사에서 은퇴한 상사가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알아? 라며 과거 업적을 강조한다면 후배들은 존경보다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후배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후배들은 그를 진정한 멘토로 여기며 존경하게 됩니다. 강요는 상대방이 진정성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관계를 형식적으로 만들며 진정한 소통과 신뢰를 저해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억지로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드는 태도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강요를 통해 존경을 얻으려 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호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견을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한다면 젊은 회원들은 점점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하면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른 대접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은 단순히 나이에 의존하지 않고 행동과 태도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강요가 없는 존중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다가오고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속하게 합니다. 나이는 존중의 조건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를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른 대접을 강요하지 않는 삶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4.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자녀에게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모에게는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과도해질수록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 또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관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부모로서 기대와 현실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대신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심리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며 그들의 삶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모와 자녀를 비교하며 자녀가 더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신이 사회적 인정과 자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부여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자녀에게 성공을 요구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거나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그들의 선택을 통제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녀의 성장과 삶이 방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심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자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자녀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며 자녀의 대인관계와 미래 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는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극심한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반발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이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이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부모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부모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킵니다. 자녀의 성공에 몰두하면서 부모 자신만이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행복감과 자아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하거나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신도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인지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는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의 기대를 바라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외에도 자신의 목표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삶에 만족하면 자녀에게도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대에서 벗어난 자녀는 스스로의 길을 찾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는 자녀와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부모 자신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난 자녀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개성과 한계를 이해하며 관계를 형성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 모두가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 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기대와 역할 등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돈 문제에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료 봉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른 대접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는 세대 간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존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지지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기본은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를 지키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모일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